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동계 계사입니다. 예, 이제 휴가 시즌인데 네. 우리 로집사는 휴가 안 가나요? 네, 휴가 전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데. 아, 그러시구나. 저는 그 다음 주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휴가 시즌에서 이제 더위 시즌에 오히려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이 채널을 업그레이드하고 그 로집사 채널 좀 정체성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로집사 회생센터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가져와서 좀 얘기할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네,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좀 많이 보신 사건일 수 있는데, 부릉이라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명은 과거에는 메쉬코리아라는 회사였고, 그 부릉이라는 회사가 여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한국 야쿠르트라는 회사가 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 이게 지금 메쉬코리아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서 정말 핫한 스타트업이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살린 게 되게 많습니다. 그쵸. 제가 듣기로 일단 쿠팡 음, 망한다는 소리가 뭐 여의도에 뭐 자자했고, 마켓컬리 그렇죠. 엄청나게 컸죠. 한 달이면 망한다. 그리고 이제 사실 600억 밸류에이션으로 사가라 해도 아무도 안 샀던 게 코로나가 딱 하면서 이제 그 비대면 장보기, 그러니까 집에서 장보는 게 이제 문화가 되면서 이제 쿠팡은 나스닥 가서 100조까지 한번 찍었고요. 마켓컬리는 지금 밸류 2, 3조로 평가받고 있었고, 그 뒷단에서 비슷하게 그 주문을 하면 누군가가 배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배사들의 그 인프라가 있는데 네. 좀 더 빨리 이게 지금 정말 중요했고, 특히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뭐 배달의 민족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밸류도 뭐 8조 가까이 갔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는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배달 인프라를 쥐고 있던 가장 큰 기업이 사실 부릉이었죠. 네,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장 최접점의 그 물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그래도 부릉은 구축을 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마이크로 물류 시장에서의 최강자 이런 이제 평가로 꽤 밸류를 높게 받았었죠. 사실은 그 퀵 서비스 그 업체들이 그냥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그 우리 오토바이 하나 있고 수많은 콜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콜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니까 막 보면은 그 오토바이 앞에 막 단말기가 막 서너 개 달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었는데 IT 기술로 메쉬코리아가 그 시장을 이제 잡으려고 했었고, 그렇죠. 상당히 성과를 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계속된 투자가 필요했고, 그런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자금 조달을 한 만기에 유동성 위기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회생 절차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그냥 체력을 이제 계속 비축하고, 코로나가 안 왔으면 망했을 텐데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히 그런 걸 모두 상쇄할 만큼의 매출이 일어난 거고요. 그렇죠. 메쉬코리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게 되게 좋은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꺾이면서 이제 아마 기사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게 뚝 20-30% 떨어지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채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공격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수익이 못 받쳐주는 그 시점에 딱 왔을 때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제 저는 그런 생각, 우리나라는 실리콘밸리 그 미국이 아니거든요. 아마 미국 같으면은 이걸 알아본 회사, 그래 뭐 수익 날 때까지 다 지배할 때까지 더 밀어줄게, 적자 나더라도 더 밀어줄게 해서 밀어줬으면 이것도 더 갈 수 있었겠죠. 글로벌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시장이 작기 때문에 매출이 꺾이면 그 다음 추가 투자가 안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추가 투자를 받으려고 이제 노력하다가 뭐
항상 인생은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죠. 잘 나갈 때 투자를 받아서 그걸 잘 쟁여놨어야 되는데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추가 투자를 못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좀 기다리면 훨씬 싼 값에 인수가 가능한데 미리 투자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바라보고 싶은 관점은 그렇게 유동성 위기가 와서 회생에 들어가 있던 그 메시코리아를 그러니까 한국 야쿠르트 HY 사명 변경된 HY가 결국에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게 HY 입장에서도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기존에도 한국 야쿠르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이크로 그 물류 시장이 있었잖아요. 네. 야쿠르트 그 아주머니들이 그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그 움직이는 점포고 네네, 거의 아마 네네. 한 번쯤은 다 사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리고 평판도 좋은 게 그 야쿠르트 그 저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판매하시는 네. 분들이 다 그걸로 대학 보냈다고 그러니까요. 하고 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원래 물류에 대해서도 강자인 회사가 이 부릉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그러면서 또 더불어 그 사실 밸류로 보면은 뭐 5천억까지도 인정을 받았다는 회사를 그 결과적으로만 800억에 인수를 한 거거든요. 800억도 사실은 잘 쳐준 거죠. 그렇죠. 더 네. 싸게 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경매로 치면 그렇죠. 입찰이 계속 안 되면 더 싸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잡음 안 나게 인수하려고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맞습니다. 뭐 HY 그룹 정도 되면은 세금 이슈라든지 이런 걸 보면 꼭 싸게 사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아마 그 회계팀에서 적당하게 요 정도면 더 싸게 사나 요 정도 가격 지출하나 아마 비슷합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 2022년 말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보면은 부채가 860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회생 M&A에서는 사실 부채를 다 갚지 않고 예. 부채의 일부만 갚고 인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일반적인데 이 사례는 이례적으로 거의 부채를 다 갚은 그런 절차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HY의 큰 그림은 네, 그 지금 어떤 건물이나 이런데 이제 야쿠르트 HY 그 뭐라고 하죠? 아주머니들 뭐라고 좀 뭐 그 하여튼 판매하시는 네. 분들이 그 겉에서 팔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넘사벽으로 잘 이제 되고 있고. 사실 다른 데서 엄청나게 뭐 풀무원 같은 데서 비슷하게 하려고 엄청 했지만 대상도 그렇고 쉽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HY가 간편식, 반조리 식품, 도시락 이거를 집 앞에 배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20분 이내에. 네. 그러면 부릉이 딱이겠네요. 움직이는 편의점.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은 식품 그 관련된 인프라 다 지금 갖고 있어요. 그렇죠. 고객만 딱 확보되면 그냥 바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마 좋은 딜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좋은 이득을 많이 받고 좋은 딜이었다 야쿠르트 입장에서 그렇게 그렇죠. 되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회생 M&A에서 이제 뭐 저희가 바라봤을 때도 장점이 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발부채는 없고 회사를 인수하면서는 무부채 기업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집사 회생센터에서 하는 게 네. 이제 뭐 기존 밖에 M&A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회계법인들 있고 뭐 빅펌들, 로펌들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 로집사 회생센터는 그 중에 어찌 보면 니치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회생에 들어온 그런 기업들, 회생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M&A를 전문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메시코리아도 회생에 들어가서 인수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지금 플라이 강원이나 아니면 이제 에디슨 모터스 뭐 이런 건들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기에 진행될 사건들에 대해서 여기서 채널에서 알려드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드리면 그렇죠. 저희가 찾아갈 거죠. 그렇죠. 저희가 찾아가서 뭐
전략도 설명드리고 가장 유리한 방법들 그리고 채권자들한테도 그게 뭐 제일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들이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잘 된 케이스고 지금 저희가 보기에 이거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좀 하는 기업이 하나가 또 있죠. 저희 눈에 들어온 그렇죠. 어딘가요? 네, 우선은 뭐 지금 그 회생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좀 M&A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회사. 네, 플라이 강원. 플라이 강원. 네, 플라이 강원은 참 저희가 이제 뭐 몇 군데 저희 나름의 이거 사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플라이 강원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그 항공사 오너의 장점 아닐까요? 그렇죠. 항공사 네. 오너가 가지는 그 엄청난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양양공항을 기점으로 한 항공편을 그 운행하고 있는 항공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양양공항이 특징이 뭐냐면 뭐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와 같은 그런 이제 특별한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공항이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제주도라는 말도 그렇죠. 한번 하게 되는데 네네. 제주도가 이제 제주 국제 뭐 자유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비자로 그 중국이나 이제 이런 데서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었고 네. 또 영주권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5억 이상 투자하면 쉽게 받을 수 있었고 하는 그런 법이 통과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제주도 땅값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조정받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오른 이유는 중국 자본이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아니 조금만 투자하면 언제든지 무비자로 갈 수 있고 그냥, 그렇죠. 그냥 갈 수 있고 또 투자를 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엄청난 혜택이죠. 예 그래서 신화월드 지금은 뭐 잘 안 돼 신화그룹이라는 데서 뭐 투자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제주도의 그 하얏트 호텔이 사실은 고도 제한이 있는 제일 높은 호텔 같은 게 들어온 것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중국 그 자본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여행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지방에 뭐 유명한 맛집을 가잖아요. 네. 중국인들은 그 지방에 화교가 하는 그 식당에 간답니다. 그래서 그쵸. 중국 자본이 들어온 식당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양양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요즘 양양 가보셨어요? 양양에 뭐 지금 약간 부동산 경기가 좀 주춤해서 그렇지 그 낙산 해변에 엄청난 호텔들 프로젝트들이 많았거든요. 서퍼비치 또 네, 요즘에 네, 우리 임동민 애널리스트한테 전화해 보면 좋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전화하겠습니다. 네. 양양이 사실 지금 엄청 핫플입니다. 핫하죠. 핫플. 네. 그래서 양양, 속초, 고성 이쪽이 라인이 지금 도로가 뚫리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항까지. 중국이나 뭐 네.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제가 중국인이라고 하면 아마 바로 서울 가면 서울 가서 양양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양양에서 놀다 서울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비자인데. 사실 뭐 한 번, 두 번은 서울에 오겠지만 진짜 휴가를 한다면 양양으로 바로 가죠. 예. 예, 굳이 그래서 지금은 그 플라이 강원이 아직까지는 중국 그 노선이 그 재개되기 좀 전이라서 그리고 회생이라서 굉장히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있고 맞습니다. 이게 취향이 된다면 정말 지금의 가치와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그런 네. 이제 기회가 될 거로 보이고요. 지금 검토해 보시겠지만 항공편이 별로 없습니다. 미리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미리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중국 항공편도 이제 조만간 만약 재개가 되면 그 항공편이 없을 때 서울 항공편이 없을 때 양양 와도 되거든요. 그렇죠. 와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예, 그 바이어들하고 같이 와도 되는 상황이고 양양 와서 넉넉 잡고 2시간이면 강남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회생 M&A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부채가 얼마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그 설명을 굳이 더 드릴 필요 없는 게 부채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부채를 다- 인수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정도면 좀 알려드릴까요? 얼마 정도면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경쟁 관계로 가다 보면 입찰을 해야 되고 그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정했을 때의 가치를 보자면 한 50억? 250억 정도면 인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 좀 그 선례를 찾아보시면 아마 이스타항공하고 비교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타항공은 그때 인수가가 얼마였죠? 제가 대략 알기로는 한 1,000억이 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 미지급 임금이 엄청나게 그 당시 이스타항공 이슈 때문에 늘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항공 문제가 되는 게 이제 AOC라고 해서 네, 항공 네, 운항 면허가 있는데 네. 그 항공 운항 면허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이스타항공은 안 나왔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플라이 강원은 이제 강원도에서 사실 엄청 밀어주고 있는 그렇죠. 그 프로젝트고 보조금도 준답니다. 보조금도 뭐 약속이 됐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항공운항 면허를 이제 인수자가 인수하면 발급을 해주겠다는 공문까지 절차 내에서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인수를 사실 250억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흑자로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뒤에 운전자분도 또 좀 필요하겠죠. 운전 자금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생법원의 낙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그 TA 항공 사례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TA 항공의 그 저기 대주주인 네. 회사가 출판사입니다. 삼성 출판사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아마 삼성 출판사 TA 항공. 네네네. 이거 조금 얘기를 드리면 삼성 출판사가 오래된 기업으로 알짜 회사거든요. 출판 기업은 별로 돈 많이 예림당 예림당. 근데 많이 못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회사였고 여기에 장남이 이제 미국의 MBA를 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와가지고 네. 장남이 이제 경영에 참여해서 이제 새로운 신산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TA 항공을 딱 한 대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대 있을 때. 한 대 있을 때 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저희 플라이 강원도 딱 한 대 있는 상황. 엄청 잘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뭐 MBA 하다가 코로나가 빡 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22년에는 좀 손실을 봤네요. 예림당만 무너진다 뭐 이거 때문에 무너진다 했는데 결국 버텨서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예림당은 다른 이 TA 항공 때문에 다른 회사가 그렇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출판사가 무슨 항공사야? 전혀 시너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꽤 그 아주 그 밸류를 높인 그런 사례가 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생 M&A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저가를 또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다면 제가 뭐 주변에서 항공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례들 버진 애틀랜틱이라고 그 유명한 이제 맞습니다. 요즘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약간 이제 리처드 로빈슨인가? 네. 하여튼 그분도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그 섬까지 가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리처드 그냥 브랜슨. 네. 자기가 한 겁니다. 맞아요. 매출은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근에 우주 여행까지 막 가시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저희 그 양양 그다음에 하노이 면허라든지 뭐 양양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다음 뭐 중국의 어느 지역 그다음에 그쵸. 일본의 어느 지역만 하더라도 그 항공 면허 값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로집사에 또 연락 주시면 저희 그 채널 밑에 저희 핸드폰 연락처. 번호가 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렇게 회생 M&A를 통해서 그 또
계열을 확장하고 사업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컨텐츠들을 계속 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죠. 예. 지금 하나 끊고 왓츠할까요? 아, 예. 네, 또 알겠습니다. 하나 저희가 이 다음 또, 편으로 네, 하나 더 다음 편으로 설명을 들어오겠습니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